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눈밑이 신경 쓰이시죠? 분명 잠도 충분히 잤는데 피곤해 보인다 라는 말 들으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눈밑 처짐 때문에 고민하세요. 얼굴 전체는 괜찮은데 눈 밑만 처져 있으면 실제 나이보다 5살에서 10살까지 더 늙어 보입니다. 사실 그 원인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돈 안 들이고 눈밑 처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0대 후반 여성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원장님, 저 요즘 아무리 자도 눈밑이 검고 처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색소 침착도 있고 지방도 살짝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처럼 대부분 눈밑 문제를 단순히 다크서클 정도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럼 이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눈밑 처짐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져요. 첫째, 눈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집니다. 둘째, 그 안을 채우고 있던 지방이 중력을 못 이기고 앞으로 밀려 나오거나 아래로 꺼지죠. 셋째, 눈밑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아요. 두께가 0.5mm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피지선도 거의 없어서 콜라겐이 빠르게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지방 이동, 인대 약화, 피부 탄력 감소가 합쳐지면서 눈밑이 처지고 그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게 되시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밑 처짐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분류법을 꼭 기억하셔야 올바른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40대 남성분이 오셨는데 눈밑이 볼록 튀어나와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한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지방 돌출형입니다. 반대로 어떤 붓은 눈밑이 움푹 패여 있어서 빛을 받으면 그늘이 확 져요. 이건 꺼짐형이고요. 또 다른 분은 피부 자체가 갈색으로 착색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색소형이에요. 원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밑 처짐은 크게 4가지로 나뉘고요. 첫 번째, 지방 돌출형은 눈밑 지방이 앞으로 밀려나와 볼록하고 그림자가 생깁니다. 두 번째, 꺼짐형은 지방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움푹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색소형은 멜라닌 색소가 침착돼서 피부 자체가 어둡습니다. 네 번째, 건조형은 잔주름이 많고 피부가 얇아서 빛 반사가 고르지 않죠. 이 4가지는 원인도 다르고 관리법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눈밑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깐 후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피부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활습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분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원장님, 저 아이크림도 바르고 관리를 하는데 왜 더 눈밑이 심해질까요? 알고 보니 이분이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알레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눈을 계속 문지르셨던 거죠. 이게 바로 눈밑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원리를 설명하면요, 눈을 비비면 얇은 눈밑 피부에 콜라겐 섬유가 물리적으로 손상이 됩니다. 게다가 마찰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게 되고 색소 침착까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조심을 해야 할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림프 정체로 붓기가 생깁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음과 짜게 먹는 식습관이에요. 술을 마시거나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체액이 불균형해집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눈밑이 퉁퉁 붓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 탄력이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습관도 있어요. 첫째,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세요. 둘째, 눈 주변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세요. 특히 무기자차 선크림을 눈가에 살짝 덧발라주시면 색소 침착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눈 비비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교정하세요. 가려우시면 냉찜질을 하거나 인공 눈물을 넣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부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유형 구분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먼저 보시죠. 한 분이 눈밑 건조형이었는데 매일 묽은 아이크림만 바르셨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합니다. 건조형은 수분을 잡아두는 게 핵심인데 묽은 제형은 금방 증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덕한 제형으로 바꿔드렸더니 2주 만에 눈밑 잔주름이 확 줄었어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관리법은 보습입니다. 눈밑은 피지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꾸덕한 제형의 아이크림이나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서 수분 증발을 막아야 합니다. 이게 눈밑 피부 장벽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림프 순환 마사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부었을 때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체된 림프액이 순환되면서 붓기가 빠집니다. 단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탄력 섬유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만 터치해 주세요. 세 번째는 레티놀 성분입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시켜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2, 3일에 한 번, 밤에만 사용을 해보세요. 농도도 0.1% 이하로 시작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적응이 되시면 서서히 빈도를 늘리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색소형이나 건조형은 이런 홈케어만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데요. 보습, 레티놀을 꾸준히 사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꺼짐형이나 처짐형은 한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전문적인 시술을 필요합니다. 자, 그럼 각 유형별로 어떤 시술이 효과적인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눈밑이 검은데 필러를 맞으면 되나요? 보니까 이분은 색소형이셨어요. 필러는 꺼진 부위를 채우는 건데 색소 침착에는 효과가 없죠. 이렇게 잘못된 시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확한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색소 침착역은 피부 자체가 어두운 게 문제예요. 이럴 때는 레이저 토닝이나 미백 효과가 있는 스킨 부스터가 효과적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멜라닌을 파괴하고 스킨 부스터는 미백 성분을 피부에 직접 주입해서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줘요. 건조형은 콜라겐이 부족하고 잔주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고주파 리프팅이 좋아요. 써마지나 올리주어 같은 장비로 진피층에 열을 가하면 콜라겐이 재생이 됩니다. 또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로 보습을 끌어올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볼륨 꺼짐형은 조금 다릅니다. 눈밑 지방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생긴 그늘이 문제거든요. 이럴 때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로 볼륨을 채워야 합니다. 엘란세나 울트라콜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꺼진 부위가 매끄러워지고 그늘이 사라지죠. 마지막으로 지방 돌출형입니다. 이거는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말랑하게 튀어나온 지방이 그늘을 만드는 게 주된 원인인데요. 화장품이나 마사지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지방 재배치 수술이나 지방 제거술을 고려하셔야 해요. 이 시술은 돌출된 지방을 정리해서 눈밑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아셔야 돼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눈밑 피부를 살짝 당겨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테스트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해보시더니 당기니까 밝아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분은 꺼짐형이거나 돌출형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당겨도 색이 그대로라면 색소형입니다. 피부 자체에 멜라닌이 침착된 거예요. 이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도 여러분은 집에서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유형에 따라 관리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색소형인데 필러를 맞으면 돈만 날리는 거예요. 돌출형인데 보습만 열심히 해봤자 효과가 없고요. 정확한 진단이 먼저, 그 다음에 올바른 관리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눈밑 유형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하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밑 처짐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없애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개선은 가능해요. 중요한 건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수천 명을 봐오면서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눈밑 처짐은 노화의 신호이긴 하지만 방치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습, 자외선 차단, 생활습관 교정,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가진단법, 지금 당장 거울 앞에서 해보세요. 그리고 내 유형에 맞는 관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눈밑이 밝아지고 매일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